공동체 방식의 이 발전소 건설이 미래 사회, 재생에너지 사회를 여는 열쇠가 된다. 맞는 키예요. 지금까지 이 구양리가 1년 사이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던 거는 맞는 키를 가졌기 때문인데, 공동체가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되고, 올해 500개 하고 나면은 돈 안 들고 하는 많은 옆 마을들이 가만히 있겠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거다. 뭐든지 만지다가 임기 끝나고, 만지다가 임기 끝나는 그런 게 안타까움인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직접 소통도 굉장히 잘 하시고, 소통되면 또 바로 해결하시는 아주 짧은 시간에 햇빛 소득 마을을 확 키웠잖아요. 구양리에서는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 협동조합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산파 아니십니까? 산파. 예, 햇빛두레 그 사업을 2020년경부터 이제 시작해서 2021년경에 산자부 사업을 만드는데 좀 함께 했습니다. 마을 분들하고 같이. 없는 사업을 저희가 이제 그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하고 같이 산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주인 되는 방식으로 함께 해보자 해서 햇빛두레라는 사업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저희 보시는 시청자층이 대부분 40, 50대 그 이후 30대 분이고, 그래서 아시긴 아실 텐데 햇빛은 아는데 두레는 이제 지금 재생에너지가 아주 많이 필요한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89%가 농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농촌 주민들이 협조하는 게 매우 필요한데, 실제로 농촌 주민들은 소외되고 도시 자본이 들어와서 시설을 설치하고 이익을 가져가고, 주민들은 피해만 본다는 피해의식이 농촌에 많이 퍼져 있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자체를, 특히 태양광을 많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주인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두레라는 것이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함께 농사일을 하던 그런 전통을 가져와서, 우리 햇빛 사업도 두레처럼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해보자라는 취지로 햇빛두레 사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태양광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구양리 같은 경우 6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번지가 다 다르고 위치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원래는 이걸 하나의 발전소로 허가를 안 내줬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구양리가 번지가 다르고 위치가 다른 떨어져 있는 발전소를 묶어서 마을 공동체 발전소로 이렇게 허가를 내준 처음 사례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연대를 해서 큰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거죠. 그걸 이제 저희가 햇빛두레 사업이라고 했고, 또 여기서 나온 이익을 마찬가지로 주민 모두가 나누어서 쓰도록 하는, 또 그러한, 아마 주민 자체가 100% 투자하고 100% 공동체 전체가 나누는 그런 아주 드문, 뭐 유일한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주 드문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럼 나누는 방식은? 나누는 방식은 어떻게 나누는? 여기가 이제 1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시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0% 정도 자부담하고 나머지 90%는 대출로 해서 100% 주민 소유의 발전소, 그리고 100%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완전히 자발적인 발전소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6억 7천만 원 정도의 그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 대부분의 것을 대출로 하고 10%는 마을 공동체의 돈으로 했습니다. 또 개인의 출자 없이 그렇게 이제 공동체 소유로 투자를 해서 발전소를 만들었고, 매월 매출은 이제 달마다 다른데 뭐 3,400만 원, 또 적게는 1,500만 원 이렇게 이제 달마다 다른데, 그 비용 빼고 순이익이 매달 1,000만 원 정도 20년간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가지고 마을 분들이 무료 식당,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무료 식당 점심 한 끼를 하고 있고, 또 무료 교통, 마을 승합차를 이용해서 주민분들을 뭐 가까운 곳까지 이렇게 운송하는 무료 수송,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 뭐 문화공연이나 마을 행사 같은 것을 태양광 소득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발전소 모델입니다. 여기 버스가 몇 시간이 되죠? 뭐 보통 시골이 2시간에 한 대 또는 3시간에 한 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매우 불편하죠. 그 시간을 맞추기가. 그래서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 사무장님이 계셔서 뭐 매일 아침 9시 반에 이렇게 한 분이라도 계시면 나가고, 또 한낮에는 2분 이상이 가자고 하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원래 차가 잘 없으신데 예,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사무장님한테 예, 사무장님이 전화를 하면. 예, 운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님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가서 집으로 태우고 예, 병원에 가시든 그렇죠. 장에 가시든. 콜택시가 되는 거죠, 이제. 예. 저희들이 해보니까 햇빛 소득을 우선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공동체가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사업을 하면 소득도 골고루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마을 식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 마을에서 많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잘했다. 5년이었나요? 25년 5월 달. 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곳에 방문하셔서 실제로 현장을 돌아보고 주민 간담회를 하면서 너무 좋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일단 뭐 나라 돈이 들지 않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지역 소멸이나 농촌 소멸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어쩌면 큰 지역의 아픔인데 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뭐 농식품부 장관님도 다녀가시고 뭐 하여튼 유명하신 분 얼마 전에 총리도 다녀가시고 하면서 구양리가 1년 사이에 굉장히 전국적인 모델로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 국정기억위원회 예. 국정과제 보면은 뭐 콕 집어서 구양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500개를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담겼어요. 예, 처음에 그 이제 처음에 500개를 5년간 매년 100개씩 설치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너무 적다. 그 왜 돈이 안 드는데 500개만 하느냐. 더 많이 할 수 없느냐 해서 이제 기후부에서 2,000개를 또 5년 안에 하겠다 해서 2,500개가 지금 사실상 확정이 됐고요. 고양리 같은 모델을 2,50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왜 그것만 하느냐. 농촌 마을이 몇 개나 되느냐 해서 농촌 마을이 지금 38,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농촌 마을 어디나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세금이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원래 농식품부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또 기후부랑 함께 하다가 지금은 행안부가 이 사업의 주무부처가 됐습니다. 행안부가 전국의 농촌 마을에서 그럼 하자 하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기본소득, 이 에너지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마련해서 농촌 소멸, 지역 소멸을 대비하는 방안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지금은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 추진단이 구성이 아마 올해 1월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고 2월 달에 관련 사업이 확정이 돼서 아마 지방에 공모가 내려갈 겁니다. 2월 달. 예, 그래서 지금 50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해 하는 것으로 기후부 400개, 농식품부 100개 해서 500개 정도가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수용성이 생기는 너무 좋은 방법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제 재생에너지의 3요소가 있어요. 부지, 금융, 개통. 이 3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농식품부가 잘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소유의 농지, 비축농지, 저수지, 농수로를 공동체가 하면 내어주자. 이런 합의를 한 것이 잘한 일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좀 더 요구하고 있는 게, 그 왜 농식품부만 내놓느냐. 국토부가 가진 고속도로, 지방도로 사면, 방음벽, 도로 유유부지, 철도부지, 국공유지 유유지를 마을 주민이 한다면 내주자. 어차피 세금 들여서 할 일을 주민 스스로 하는데 땅도 못 빌려주냐. 그러니까 요 부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고, 두 번째는 금융 문제가. 첫 번째 예. 질문했습니다. 예. 그러면 농식품부가 잘한 거는 뭐 그 농지 예. 그 예. 농어촌공사 보유 비축토지 말씀이에요. 내놓은 거죠. 예. 예. 햇빛소득 마을에 쓸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내주는 거예요? 이제 햇빛소득 마을을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을 한 500개 정도 하게 될 텐데, 예, 농식품부 100개, 기후분 400개에서 500개 정도 하게 될 텐데, 마을 공동체가 구양리 같은 모델을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하면은 그 마을에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마을 땅이 없잖아요. 대부분 마을이. 마을 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임차하는 겁니까? 임차하는 거죠. 임차해서 거기다가 영농형 태양광이나 뭐 농수로 그 저수지 수상 태양광이나 공동체가 하면 빌려주자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중요한. 그 농어촌공사에다 물어봤더니 예. 기준을 이제 2헥타르 이상 예. 잡고 아. 그리고 그거를 영농용으로 했을 때 뭐 30% 예.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면 한 90 몇 개, 100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전국에 있는 비축 농지만 하더라도 구양리 같은 아까 2헥타 구양리 같은 규모의 1메가와트를 영농형으로 할 수 있는 7,500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15,000헥타의 비축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수로 저수지 하면은 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도 제가 네. 여쭤보는 거. 예, 그리고 그거 왜 다 안 내놓고 지금은 일단은 그 시범 사업, 예, 이제 올해 지난 연말에 이제 경기도에 2개 영농형 태양광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는 농어촌공사 100개, 기후부 400개 해서 500개 정도는 이런 비축 농지나, 그러니까 농지만 쓰는 건 아니죠. 저수지, 농수로 플러스 아까 도로 사면, 지자체 시유지, 뭐 공원부지 등 기타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예. 처음 2개였단 말이죠. 예. 100개였고. 예. 근데 이게 500개로 늘어났어요. 예. 이 간극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왜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기획만 잘하면 되는 일을 그렇게 적게 하느냐, 더 해라 하는 이제 한 2번에 걸쳐서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제 농식품부가 100개, 500개가 기후부에 2000개로 늘어나고, 또 지금 저 행안부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아주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38,000개 농촌 마을 전체를 놓고 어느 정도를 할지를 지금 고민하는 것까지 확대하게 됐습니다. 농식품부 회의에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뭐 자문위원. 예, 자문위원 회의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언제 처음에 참석하셨어요? 대략. 글쎄요, 이게 본격적으로 그 탄력을 받게 된 거는 그 대통령 다녀가시고, 2024년 5월. 예, 5월 그때. 2025년 5월. 예, 2025년 5월 그때 이후로 좀 탄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부 부처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오게 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햇빛소득 마을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자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8월 달에 송민영 장관 왔다가 그리고 9월 16일에 말씀하신 1차 국무회의 사달이 났죠. 그 사이에 이제 500개를 그때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셔서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8월부터 9월 사이. 그때 분위기랑 9월 이후에 이제 그러면 기후부도 하는 걸로 하자. 이때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 농식품부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는 거를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하고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했는데,
초반에 100개 이렇게 잡은 거는 좀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 제가 이제 제안한 거는 100개, 둘째 해에 1000개, 셋째 해에 10,000개. 그래야 38,000개 마을을 할 거 아니냐. 네. 우리 임기 안에. 올해 그렇죠. 예, 그렇게 제기를 했는데, 이제, 너무 과하다. 예를 들어 공동체로 하려면 일단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통 문제도 또 이제 여전히 제약 문제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촌에 이걸 감당할 만한 주체 역량이 있느냐. 이게 좀 똑똑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마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때도 아마 100개, 1000개, 10,000개로 갈 것이다. 왜냐면 돈이 안 드는데, 그리고 부지를 국가가 제공해 주는데, 그리고 금융을 마을 공동체가 하면은 담보 없이도 가능하게 열렸는데, 왜 못하느냐. 그리고 지금 개통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해결해 주셔가지고 햇빛소득 마을을 먼저 해라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통 문제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을에서 결의만 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이 생기는데 안 하겠느냐. 틀림없이 100개가 진행되고 나면은 아마 이웃 마을의 이장들이 우리 동네 이장은 뭐 하냐. 응? 저 동네 이장은 농식품부 땅 빌려가지고 농협 돈 빌려가지고 그 마을에서 1,000만 원이 생기는데 우리 동네 이장은 무능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100개, 1000개, 10,000개로 갈 거다라고 이제 사실 예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지자체 선거 때 아마 다 공약으로 들어갈 거다. 세금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농촌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할 거고 내년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올해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정부가 부지 금융 개통에 대한 제도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사업을 하든 지방정부가 사업을 하든 똑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예. 농식품부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때 8월 달에 100개 부담스럽다던. 지금은 뭐 달라지나 마나 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마다 왜 적게 하느냐. 2,500개를 지금 질렀는데도 왜 그거밖에 안 하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쪼잔하다 그랬죠. 예, 쪼잔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안 해본 일이라 그 두려움이 이제 큰데 아마 올해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되고 올해 500개 하고 나면은 돈 안 들고 하는 많은 옆 마을들이 가만히 있겠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 활동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고 봐요. 지자체가 이제 이장님들 교육하고 생활 지도자 교육하고 분야회장님들 교육하고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마을마다 하실 수 있게 교육하면 돼요. 이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판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민간이 해서 잘하는 게 있고 행정이 해서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딱 거버넌스를 해야 돼. 민간과 행정이 손을 잡고 같이. 그래서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들, 분야회장님들 대대적으로 저는 교육해야 된다. 그걸 행정에서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이나 공동체가 하는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냥 지자체가 저는 지자체 에너지 지원센터, 뭐 햇빛소득마을 지원센터 같은 걸 지자체마다 만들어서 인허가를 다 해줘라. 어차피 인허가라는 게 시청, 군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 공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다 해서 찾아가라고 이렇게 서비스를 그 정도 수준으로 해주는 지자체가 나올 거다. 아마 한 지자체라도 그렇게 해주면은 원스톱으로 해주면은 아마 다른 시장들은 또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다. 그러면은 인허가 해결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장단 새마을 분야회장 교육을 집체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나올 거다. 그런 모범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면서 아마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아마 폭발적인 그 운동이 일어날 건데 이제 그랬을 때 저는 오로지 다 해결이 되는데 안 되는 게 이제 송전망이에요. 이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막 급하게 가지지도 않고 주민들이 뜻을 모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한전이 건설해야 되고 건설의 핵심은 주민들이 동의해야 되고 그 문제가 아마 앞으로는 유일한 제약사항이 아닐까. 그거에 제안을 받아서 지금 1000개, 10,000개 갈 수 있고 가고 싶은데 그 송전망의 여유 공간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 15% 되는 자부담. 네. 이 문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부담 빚져야 되니까. 네. 그거 어떻게 되냐. 그건 어떻게? 뭐 저는 그거 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도 발표했다시피 인구 소멸 지역은 인구 소멸 기금을 아예 거기다 넣자. 그냥 자부담을 해줘 버리자. 전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어차피 돈 넣어야 되는데 생돈을 넣느니 자부담만 지원해주면 나머지 90%는 대출로 시너지를 일으키니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거 아니라도 지자체에서 그 햇빛소득마을 발전기금 이런 거를 뭐 몇백억 조성해서 마을에 자부담을 빌려주면 돼요. 1% 금리로. 그러니까 기금은 1% 수익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 1%만 붙여갖고 마을에 빌려줘라. 햇빛소득에서 회수하면 돼. 회수해서 또 딴 마을에 빌려주면 되고.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무담보로 대출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우리가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을 공동체 방식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공동체가 하면은 경관 문제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어느 자리에 할지 스스로 동의해서 스스로 원하는 위치에 하기 때문에 경관 문제도 해결되고 이격거리도 해결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방식의 이 발전소 건설이 미래 사회, 재생인의 사회를 여는 열쇠가 된다. 맞는 키예요. 지금까지 이 구양리가 1년 사이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던 거는 맞는 키를 가졌기 때문인데 공동체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발견을 했다. 세계적인 발견을 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모델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알리고 싶어요. 공동체로 해라. 아까 영농 태양광 하면은 특히 우리 전농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소장농들이 쫓겨나요. 맞아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소장농이 쫓겨나. 대규모 자본이 와서 설치하면서 소장농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가 하면 달라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그 장소도 정하고 그 누가 농사 짓는지 누구 건지 또 외부 사람이 하는데 마을 사람이 용서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장농도 보호하고 에너지도 생산하고 또 생산된 에너지를 모두가 나누기 때문에 경관 문제도 해결하고 이 공동체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구양리는 그 앞으로 대단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 자부담 문제는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부지가 부지 부분이 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지가 왜 없냐? 있죠. 왜 없습니까? 이 동네만 해도 여기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사면에 1메가와트가 나와요. 방음벽도 1메가와트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뭐 비축농지도 1메가와트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부지는 있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원하신다면 스스로 주인이 된다면 얼마든지 저는 시골에 찾을 수 있다. 우리 시골에 사람이 없지 땅이 없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면 괜찮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정부 땅을 빌려주는 것이든 어떤 형태 빌려주는 것이든 이것은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 주민 모두에게 국가가 주는 건데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죠. 세금으로 복지를 해야 될 일을 땅만 빌려주면 알아서 복지를 하는데 국가가 안 할 이유가 있냐?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난 그 국가 재정으로 봐도 엄청난 이익이다. 농협 쪽에 제가 문의를 했어요. 사업비 대출, 그 시설비 대출, 뭐 어떻게 특별히 다른 게 있냐 그랬더니 그쪽도 막 뭐 찾아대요. 근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농협하고 신협에서 그 수익권 담보 대출, 그러니까 그동안 대출을 하려면 담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담보 자산이 마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산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설비비 들어가는 거 플러스 한전에 나중에 전기 팔아서 나올 수익권, 미래의 수익권을 담보로 85%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을 지금 농협이 만들고 있어요. 하겠다. 햇빛소득마을에. 그리고 신협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공동체는
내 자산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신용만으로. 예. 그거는 자부담과 별개의 시설 자금. 예, 한 85%고 자부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구 소멸 기금이라든지 에너지 발전 기금이라든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이도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가 없어도 국가로부터 빌리고 돈이 없어도 마을의 신용으로 해결하고. 그럼 뭐 못하는 마을은 뭐지? 못하는 마을이 왜 못하는지 물어봐야지. 오히려. 만약에 부지와 돈을 해결했는데 못하는 마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못하는 마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가 부족한 곳도 있어요. 이렇게 국가 부지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곳에는 국가가 사주자.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1조 원씩 해서 비축 농지를 국가가 마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햇빛소득 마을하고 연계해서 부지가 없는 마을을 먼저 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뜻만 있다면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 야, 이런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네. 하고 계시죠. 이게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속속들이 알고 있어. 그래서 계속 국무위원들한테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설계만 잘하면 되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개통 부분도 원래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풀어 주셨는데. 세금 부분. 아니요, 개통. 전력 개통, 송전망이 굉장히 없지만은 햇빛소득 마을 공동체가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주자. 알바끼 다 찾아내. 예, 알바끼 찾아내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개통 문제는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 같은 거다. 그러니까 버스 전용차를 먼저 보낸다고 해서 새치기라고 하지 않듯이, 우리 햇빛소득 마을을 먼저 보낸다고 해서 새치기라고 할 수 없다. 그만큼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도 계셨던 걸로. 예, 제가 이제 청와대 농업비서관도 했었는데요. 농업비서관도 가봤죠. 최근에는 이 확대와 관련한 정부 부처와 협의도 좀 하셨고, 좀 행정에 좀 어떤 그러니까 차이점이랄까 뭐 이런 게 좀 느껴지십니까? 잘해요,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너무 잘하시는 게 아주 짧은 시간에 햇빛소득 마을을 확 키웠잖아요. 이게 농촌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확 키웠고, 그리고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까 송전망이, 나머지 다 해결이 됐는데 송전망이 제일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것도 대통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바로 제가 이제 언제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농촌 마을에 송전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햇빛소득 마을을 먼저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새치기 아니냐. 이미 대기가 많은데 먼저 보낼 수 있느냐 해서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고속도로에도 버스 전용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럼 해라 해서 이거를 추진하게 됐어요. 추진하게 됐는데 산자부에서도 이제 한전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께 또 한 번 건의를 드렸어요. 지금의 농촌 사정을 보면 인구 소멸 문제가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 수준이 아니고 119 구급대가 지금 병원 가는 수준이다. 지금 농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송전망을 연결해주지 않으면 생명선 같은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이렇게 쭉 이제 퍼뜨려서 말씀 주시면서 바로 이제 저도 기후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 송전망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직접 소통도 굉장히 잘 하시고 소통되면 또 바로 해결하시는. 그래서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도가 생명이다. 예, 그게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답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나 우리나라 행정을 보면 이게 해답 같아요. 뭐든지 만지다가 임기 끝나고 만지다가 임기 끝나는 그런 게 안타까움인데 지금 그렇게 해결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송전 문제도 지금 다른 건 다 풀었는데 햇빛소득 마을에 송전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햇빛소득 마을하고 연계해서 풀자.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에 송전탑 개수만큼 햇빛소득 마을 쿼터를 주자. 그래서 거기 돈 몇 푼 주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을을 구양리처럼 만들어주는 기본소득이 되도록 1메가, 2메가, 3메가, 4메가, 5메가 장기적으로 그 마을이 에너지의 주인이 되도록 한다면
우리가 피해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왜 희생자가 되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전기를 팔기 위해서 송전탑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저는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절박한 송전 문제까지도 함께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질문 드릴 때 네. 기분 좋아요를 기대했는데 네. 이제 시작이네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로 가는 첫 출발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는데 송전탑 이슈라든지 그렇죠. 뭐 지역의 주민 이격거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촌 주민들의 지금 쫓겨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는 열쇠가 공동체다. 한번 해봐라. 수용성 문제나 확장 문제나 그리고 뭐든지 규모화가 돼야 경제성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규모화 되려면 대기업이 독점하는 방식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협동의 방식으로 개인이 가진 지붕들을 모아서 또 각각의 마을이 가진 유휴부지를 모아서 하나의 발전소로. 그러니까 구양리는 앞으로 계속 건설하지만 그거 다 하나의 발전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비가 누구보다도 적게 들 거예요. 우리 이미 하나의 발전소 허가해 놓은 그 발전소의 용량만 키워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도 다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냐. 공동체가 한다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거를 구양리에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마을이 공동체 중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